최근 원달러 환율이 1423원까지 오르면서 원화 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흥미로운 건 달러도 약세인데 원화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되진 않지만 오늘은 달러 수급과 외국인 국채 매도 흐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달러의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은 근본 이자를 중단하며 달러는 실물 자산과의 연결을 끊고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3년 달러 가치를 주요국 통화와 상대 비교하는 지표인 달러 인덱스 DXY가 만들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973년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100을 설정합니다. 2025년 초에는 109.82였지만 최근에는 98.64로 하락하며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에서 1,423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적 원화 약세에는 최근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의 한국 국채 대규모 매도입니다. 5월 이후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 선물을 꾸준히 역대급 규모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9월 하순 7거래일 동안에만 12조 원 이상을 팔았고 10월에도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는 외화를 즉시 환전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외국인 자금 이탈의 신호로 해석하며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한국 국채 선물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파급력도 큽니다. 여기에 주총 매매, 즉 허딩 심리도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이 팬다는데 나만 들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 매도를 유도하고, 이런 흐름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게 됩니다. 둘째, 국내 금리 환경도 원화 약세 요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 국채 보유자들은 채권 가격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매도 유인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역시 외국인 매도와 맞물려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환율 방어 수단의 축소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 시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환해지를 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사지 않아도 되어 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구조가 중단되면서 환율을 안정시키던 한 축이 사라진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또한 10월 1일 한국은 미국과 환율 개입 투명성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 개입이 있으면 그 내용을 월 단위로 미국에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환율에 적극 개입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그보다 더 크게 하락하며 상대적 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세계 국채 지수인 WGBI 편입 일정이 연기되지 않았고 무역 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초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달러까지 강세로 돌아선다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전혀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시각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